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북 경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경제부 오현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이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뒷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정상회담 도중에 USB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USB에는 앞으로 남북이 어떤 경제적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그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USB에는 신경제지도 구상을 설명한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회담에서 말로 하면 되지 왜 USB에 넣어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였습니다. 그래서 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주로 논의했지만 그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남측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자료를 건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신경제지도 구상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한반도 지도 위에 커다란 H자가 새겨진 그런 형상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네. 그 제 뒤에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남북을 3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 3개의 지역은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뜻합니다. 그 먼저 서해안 지역에는 그 산업단지를 만들고 도로와 그 철도를 손봐서 산업과 물류, 교통벨트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동해안에는 관광을 개발하고 지하자원을 채굴해서 또 남북로 가스관 연결 사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자원, 에너지 벨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 철원 지역이 있는데 이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지역은 접경지역 평화적 벨트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생태 자원을 개발하고 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을 개발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H자 모양으로 한반도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네, 남북 경협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죠. 남북한의 이 경제력 차이 또 북한의 방대한 지하자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제력 차이는 여전한가요? 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2016년 기준으로 남한의 경제 규모는 1,600조 원입니다. 그 북한은 36조 원을 조금 넘는데요. 그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4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경제력은 이렇게 낮지만 지하자원에서는 북한이 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석탄 생산량이 무려 3,100만 톤 수준입니다. 그 철광석은 또 1년에 500만 톤 이상 이렇게 캐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10배 이상 규모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수입을 하고 있는 아연이나 니켈 등의 금속도 북한에서는 직접 캐고 있고요. 희귀금속으로 이렇게 꼽히는 텅스텐 등도 북한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지하자원은 모두 4,200조 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필요한 양의 절반만 북한에서 가져와도 그 한 해 동안 16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북 경협으로 만약에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가 있다면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립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일 텐데 요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요즘에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시작할 것을 대비해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는 이런 모임인데요. 그 업종별 대표 10여 명으로 꾸린 이 TF에서는 그 개성공단 재개가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재입주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각 기업들 의견을 물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개성공단 사업이 아시다시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불안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해달라. 이런 건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강산 관광도 중단된 지 10년이나 됐는데 이 재개를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그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에서 계속 주관을 했었는데요. 현대아산도 겉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아산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가 10년이 됐지만 우리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관광 재개 결정이 나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재개를 할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이 매뉴얼을 최근에 다시 보면서 좀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대아산은 만약에 관광이 재개가 되면
숙소와 식당, 그 등산시설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재결정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 그 관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제재 강도를 좀 높여왔습니다. 이 제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돈과 물자가 들어가는 걸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제협력으로 일하는 걸 말을 하면 돈과 물자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대북 제재가 풀린 다음부터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는 지금 입장이 돈과 물자가 당장은 오갈 수는 없지만 제재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풀어보면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남북 경협의 계획을 남북이 함께 만들어 보고 제재가 풀리면 경제 협력을 하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만드는 남북 정상회담 이행 추진위원회에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정부도 남북 경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현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